네, 아주 힘겹게 부석사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떠야죠. 죄송해요. 제가 테마만 말씀드리고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저희 참고자료 없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떠들어대고 있는 거거든요. 인프피님은 구술고사 보는 것처럼 지금 왕땀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 강박관념으로 어렵사리 이제 부석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네요. 부석사가 우리나라 미술의 역사랄지 차지하는 위상이 워낙 큰 절이고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거든요. 한국의 사찰. 몰랐네요. 한국의 산사 그게 7곳인데 그 중에 하나니까요.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부석사 관람을 더 길게 갈 수 없었던 것은 이미 해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미션인 소수서원 미션과 사실 그날의 메인 미션이었던 영주 근대 유산 거리를 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가 지면 안 돼. 그래서 네, 그렇죠. 서둘러 뛰어내려와야 됐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부석사에 머물렀던 시간이 굉장히 지금 저희가 설명은 1시간 동안 했지만 실제로는 한 35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설명했던 시간보다 짧았던 것 같네요. 진짜. 네, 지금 저희가 말로 지금 뭐 굉장히 오래 체류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 보면은 기념사진 찍고 간 사람처럼 보였을 거라고요. 그쵸. 신기하죠. 볼 거 다 보고 공부할 거 다 공부하고 갔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석사는 건물도 예쁘고 문화질도 예쁘지만 가장 멋진 건 그 앞에 보는 경치다. 네, 그것만이라도 또 담아오시면은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 네, 출사를 즐기시는 분도 거기 산세라든가 부석사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너무 뛰어나서 올라가는 과정, 사찰, 그리고 사찰에서 내려다보는 산세 이런 모든 것들을 뷰파인더로 보고 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즐겁거든요. 그래서 혼자 여행도 굉장히 좋은 곳이다. 네. 뭐 연인들끼리 손잡고 꽃길 걷는 것도 좋지만 혼자 여행도 괜찮더라. 네. 서울 기준으로 그 그러니까 영주까지 가실 거 없이 풍기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풍기역에 내리시면 앞에 버스 정거장이고 보통 1시간에 한 대 좀 간격이 좀 좁으면 40분에 한 대씩 부석사까지 가는 버스가 바로 역 앞에서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 사시거나 하시면 그냥 저 혼자서라도 여행하기 생각보다 편한 곳 중에 하나가 부석사입니다. 이어서 바로 소수서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제가 영주까지 왔는데 소수서원 그 간판 사진이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자고 했던 건데요. 네, 가보니 입장료를 내야만 간판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고민을 했어요. 영주 가면 그 부석사 있는 곳이 이제 부석면이고 그 앞에 이제 그 수능면이고 수능이라는 곳에 이제 소수서원이 있고 이제 풍기 이렇게 연결되는데 보통 부석사를 가면 수능 소수서원까지는 다 코스예요. 가는 길목이기도 해서 보통 저도 부석사만 들린 적은 없었고 다만 이번에는 쏘카 시간도 있고 영주 근대거리도 있고 안동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언제 또 여기 오겠냐 싶어서 들리게 됐고 운 좋게 그러니까 동주도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영주도 이제 주자, 고을 주자로 끝나고 말 그대로 뒤에 이제 주자로 끝나는 도시들 출신이시면 그 50% 입장료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이제 전주에서 왔다 보니까 예로부터 이제 주자로 끝나는 도시들은 조선시대 때 고려도 마찬가지고 목이 있었던 도시고 목이라고 하면은 이제 행정이 더 강했던 도시거든요. 네네네. 이제 고려 때 이제 딱 목이 12개밖에 없었으니까 거의 그 당시 12대 도시라고 보시면 되고 조선시대 때는 목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인구 30만 이상의 행정 중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끝나는 도시들은. 아, 그게 오늘날 기준으로 인구 30만을 말하는 네, 그쵸. 건지. 오늘날 기준으로. 왜냐면 조선시대 때 한양이 30만 넘었던 적은 솔직히 없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좀 비교를 해보자면, 네. 그만큼 이제 다른 지역의 관광객들을 더 많이 이제 유치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경북 북부 쪽이잖아요. 경북 북부가 좀 유교적인 전통도 강하고, 지금도 제사를 할지 불천이도 있고, 그 사대봉사 막 이런 게 아직도 그 전통이 남아있고, 남평 문가의 누구의 몇 대 손입니다. 막 왠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될 것 같고, 아직도 그런 전통이 많이 남아있는 도시거든요. 그런 경북 북부에서 최고 위치를 차지하는 곳이 안동이에요. 물론 안동이나 영주나 의성이나 다 마스코트가 선비예요. 좀 약간 정통성 경쟁 같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영주도 주자로 끝나는 도시고 그 다른 지역이 주자로 끝나는 도시도 역시 우리랑 마찬가지로 전통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니 인정해주겠다. 더 와달라. 좀 이런 느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역시 경북 북부의 그 양반 문화인가 그걸 느꼈죠. 좀
색다른 경험이긴 했어요. 물론 그 할인받으니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소수서원을 갔을 때는 부석사에서 느꼈던 거와 같은 그런 감흥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 집들이 좀 다닥다닥 붙어있다 이 정도 느낌? 밖엔 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부석사가 갖고 있는 문화 컨텐츠가 어마어마해서 그랬던 건지 몰라도요. 자연유산도 어마어마했지만 일단은 처음 얘기할 때 부석사 이름 부석부터가 굉장히 많은 상상을 하게 해주고 또 많은 개연성들을 떠올리게 해주는 요소잖아요. 그 서교에 대한 전설이라든가 의상대사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는 이야기거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소수서원에서도 저희가 20, 30분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뭔가 얻을 수 있는 컨텐츠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 대가댁들 가옥구조가 이랬어. 그때 이런 곳에서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공자 등등 이런 주자 이런 사람들에서 제사 지내고 그랬어. 이 정도로 끝나는 걸로 되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아쉽긴 했었거든요. 소수서원도 의미가 상당히 큰 서원이죠. 서원이라는 것 자체가 조선시대 때 지역에 남는 유명한 선비들 제사 모시고 그분을 계속해서 기리면서 이제 그분의 후학들을 양성하는 사립 중고등학교 내지 사립 대학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그 서원이 최초로 세워진 곳이 바로 이 소수서원이에요. 조선 중기 풍기 군수로 왔던 주세붕이 그 지역 출신인 성리학을 최초로 받아들였다는 그 고려의 안양을 모셨던 곳이고 그래서 안양을 기리면서 계곡이 백운동 계곡이거든요. 그래서 백운동 서원을 세웠고요. 주세붕 이후에 이제 명종 때 그 유명한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 군수로 오세요. 서원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 건의를 하죠. 임금님께 상소 올려가지고 예전에 풍기 군수 주세붕이 그 우리 성리학을 최초로 받았던 안양을 기리면서 그 사설 교육, 그 제사도 지내고 사설 교육기관을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대견한 일이냐. 이렇게 대대견한 모습은 그냥 그대로 놔둘 게 아니라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기특하니까 임금께서 친히 소수서원이라고 현판도 내려주시고 그 이제 액자를 이제 하사받았다고 해가지고 사액서원이라고 하거든요. 이름만 받은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땅이랄지 노비랄지 이게 다 같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원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교 자체가 불교에 비해서는 검소랄지 이런 걸 좀 강조하고 하다 보니까 궁궐이랄지 이걸 제외하고는 게다가 서원 자체가 제사 지내고 성현을 기리는 공간이다 보니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건물 자체도 화려한 게 절보다 떨어질 상황인데 게다가 틀이 갖춰진 게 아니라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 서원이었고 흥선대원군이 서원철폐력을 내리고 전국에 40여 개 서원만 남기잖아요. 그때도 살아남았던 서원이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의미는 상당히 있는 곳이다. 다만 소수서원을 먼저 보고 부석사를 봤으면은 그나마 좀 나았을까 싶기도 한데 간판만 사진 찍어 온 것 같다 이런 느낌이라서 좀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서원이다 보니까 그래도 앞에 입구에 소나무가 좀 그래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기억나시나? 단간지주라고 해가지고 돌기둥 2개 세웠던 거. 그게 그 전에는 숙수사지라고 해가지고 절터였어요. 절터였다가 그게 나중에 이제 서원으로 바뀐 거고 역사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사만 때나 이때 막 소도거나 아니면 성왕님이었던 곳이 절로 바뀌고 절이었던 곳이 서원으로 바뀌고 서원이었던 곳이 초등학교로 바뀌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좋은 터에 자리 잡았을 거 아니에요. 사원이 서원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흔적이 남아있는 곳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서원이죠. 그러고 보니 소수서원 그 옆쪽이었나 그 성황당 같은 느낌의 거기가 그쪽이 이제 단종 단종 이제 그 나중에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이제 왕위를 뺏기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이제 세조가 들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세조가 들어서 단종을 상왕으로 모셨을 때 복위 운동이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중에 복위 운동을 했었던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그 아들들, 그러니까 단종의 그 삼촌들 중에 하나가 금성대군이라고 있었어요.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들켜가지고 유배를 갔는데 유배를 갔던 곳이 바로 소수서원이 있는 순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마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산신령이 그 금성대군 그 금성단이라고 있고요. 그쪽 동네도 그 성왕씨를 단종을 모시는 동네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흔적이 남아 있고요. 청다리라는 다리가 있거든요.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얘기 별 안 할 것 같긴 한데 저희 어렸을 때마다도 부모님한테
나 어디서 났어 하면은 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막 이런 얘기 그런 부모님 그런 농담할 때가 있었었는데 네. 이제 그 일대에서는 그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할 때 그 다리가 청다리 그 소수학원 앞에 있는 그 다리라는 썰이 있어요. 그 백운동 계곡 그 앞에 있는 그 다리요? 네네.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좀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유생들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동네 이제 처자랑 뭔가 썸씽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다리에 놓고 갔다는 그런 썰도 있고, 일제강점기 때, 그러니까 한국의 유교를 비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고 하다 보니까, 그 유생들이랑 맨날 공부하는 척만 하지, 막 예선 딴짓이나 했다, 뭐, 비하하기 위해서 그런 전설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썰도 있고요. 벽화 고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수능이 옛날에 그 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읍내리 그 리가 있어요. 거기에 벽화 고분이 있습니다. 수능, 부석 이쪽에 그 유명한 중령, 이거 중령 넘으면 그 단양. 단양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옛날 온달 장군. 고구려. 네네. 고구려랑 신라의 그 접경 지역이었거든요. 네네. 네. 신라나 이쪽은 솔직히 벽화 고분이 별로 없거든요. 고구려 벽화 고분 유명하잖아요. 네. 그 벽화 고분 자체가 그 신라가 이제 그쪽을 점령하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학계에서는 고구려 무덤이냐 신라 무덤이냐 막 논란이 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신라의 무덤으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벽화 고분도 그 일대에 있고요. 또 거기서 이제 풍기 쪽으로 가다 보면 요즘 그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 동물 보건 사업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지리산의 반달곰, 그다음에 여우인데 여우 보건 사업을 바로 소백산 그 순웅이랑 풍기 사이에 그 동네에서 그 여우 보건 사업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쪽 동네들은 이제 여우가 나타나니까 뭐 조심하라 뭐 이런 프랑이 걸려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수서원만 보면은 뭐 단조로울 것 같긴 한데 거기도 또 전설 따라 삼천리 이렇게 네. 파고파고 파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네. 소수서원을 또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답사를 한 다음에 진짜 번개불에 콩 구워 먹었죠. 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원도심으로 가야 된다고 달려오다가 갑자기 차를 유턴해서 멈췄어요. 고장난 줄 알았어요, 차가. 그 우리가 이제 간 곳이 풍기인데요. 영주가 지금 통합시가 돼가지고 영주시인데 그 전에는 영주시 영풍군 그랬어요. 영풍이란 이름 자체가 영주와 풍기에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영풍이었는데 풍기하면 이제 유명한 곳이 인삼. 네. 인삼 유명하고 그다음에 인견. 풍기 인견. 네. 네, 인견 유명한 곳인데 또 그쪽에 유명한 게 바로 생강도넛이라고 왜 우리 그 옛날 장터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찹쌀 도넛 있잖아요. 쫄깃쫄깃해가지고 안에 이제 팥 들어있는 그런 도넛인데 겉에 소보루틱하게 생강을 다져가지고 좀 설탕이랑 해가지고 버무려 놓은 거고. 네, 그걸 얹어서 버무린 그런 찹쌀 도넛이 유명해요. 이제 그 파는 집이 정도넛이거든요. 네네. 영남, 경상도 지역 3대 빵이라고 할 정도로 경주의 황남빵, 통영의 오미사 꿀빵, 풍기의 그 정도넛츠. 생강 찹쌀 도너츠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곳인데 원래는 생강 도너츠 하나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입소문도 나고 하다 보니까 나름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가지고 뭐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인삼 도너츠가 나왔더라고요. 역시 네. 마찬가지로 찹쌀 도너츠인데 인삼 버무려 가지고 했던 그 일대가 또 사과가 유명하거든요. 사과 도너츠도 나오고 했었었는데 한동안 안 갔다가 이번에 갔더니 인삼 도너츠는 뭐 약초 도너츠인가 이걸로 바뀌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막 커피 도너츠도 생기고 막 치즈 도너츠도 생기고 제가 부석사를 가면 꼭 코스가 부석사 갔다가 소수서원 갔다가 풍기 정도너츠에서 그 생강 도너츠 사가는 거 부모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강이 있어서 좀 좋아하시고 그다음 또 풍기가 유명한 게 냉면이 유명해요. 아 그래요? 그건 네. 몰랐네요. 처음 들어보네. 풍기역 앞인가 풍기역 옆에 서부냉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풍기도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 북한에서 6.25 때 피난 오신 분들 좀 정착하셨었나 봐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서부냉면이라고 좀 역사가 오래된 냉면집이 있죠. 그럼 평냉인가요? 서부냉면? 네, 평냉입니다. 오. 저도 여름에 오면은 거기서 한 번씩 냉면을 먹죠. 한 가지 더. 풍기가 이제 사거리인데 5번 국도 따라서 이제 단양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남쪽으로 영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우리가 왔던 이제 부석사, 그래서 봉화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예천으로 연결이 돼요. 이제 산 넘어서 예천 가다 보면 석송령이라는 소나무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 천연기념물인데 성이 석씨고요. 이름이 송령이에요. 나무한테 성과 이름을 지은 네, 거예요? 땅까지 물려줬어요. 그 동네에 재산이 있으신 할아버지가 있으셨는데 자녀들이 막 싸우고 그래가지고 소나무한테 물려준 거예요, 재산을. 그 할아버지 석씨였거든요. 석씨에다가 이제 송령 소나무 송자에다가 이름을 부여하고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나무가 가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이 쓰고 잔치도 벌이는 그런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풍기에서 예천나무가 지방도변에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영주를 중심으로 가볼 만한 곳들이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안동이 가려져 있지만 영주도 볼 게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갑자기 가다 차를 돌리길래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었는데 가다가 간판 보인다고 돌리는 거잖아요. 네, 그쵸. 도대체 무슨 도너츠길래 여기서 꼭 먹어봐야 돼서 차를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의아하긴 했습니다. 맛있긴 했어요. 도너츠 담는 상자가 나름 인상적이었다고 그때 챙겨가셨던 것 같았어요. 아, 네, 왜냐하면 보통 그런 상자를 만들게 되면은 상자 패키지 디자인에만 신경을 쓰는데 이 상자는 기능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어서요. 도너츠가 너무 뜨거울 경우엔 김이 빠져나갈 수 있게끔 통풍구를 만들어줘서 살짝만 비틀어주면은 통풍이 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좋은 샘플이다. 패키지 디자인에 이런 것 기능성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또 어딘가에 가서 썰을 풀어야 될 때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챙겼죠. 네, 상자를 아주 무릇하게 막. 누가 보면은 변태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도너츠는 양보하고 상자만 가져가는. 네, 저도 이런 분 처음이었어요. 다 이렇게 도너츠에 하악 하는데 막 상자에 막 하악 막 하시더라고요. 네, 각자의 취향은 다양하다. 뭐 상자 성애자다. 뭐 그래, 이렇게 뭐.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주로 갔죠, 드디어. 여러분은 지금 간김의 로컬 철도 관사마을 시리즈 영주 안동편을 듣고 계십니다.